가끔 뭐 좀 활력소도 있고 그래야지 좀. 왜냐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 이론만 하면 되거든요. 오늘은요. 근데 아까 이론 일부는 좀 했어. 또 오늘은 여기서 뭘 해줄 거냐면은 바로 에너지의 종류만 좀 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 에너지의 종류. 에너지는 너희들 이제 우리 고등 과정에서 소개되고 있는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 다행스럽게도. 첫 번째는 그렇지. 이 P.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약자로 해가지고 일명 위치 에너지. 너희들이 아마 이제 이 위치 에너지 공식은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 MGH로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MGH는 어떻게 나온 공식이야? 바로 아까 얘기했던 중력에 대한 1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온 공식입니다. 그래서 W는 F, S라고 하는 1공식. 이거는 이제 에너지를 공급해준다는 얘기인데 물체를 갖다가 중력장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에서 어떠한 물체를 높이 H만큼 갖다 놓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 물체에게 뭘 해주는 거야? 힘을 주고 일을 해주는 상황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개념을 중력에 대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력에 대한 일. 그래서 그 물체에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는 그 공식이 W는 FS.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mg. 그지? 그래 안 그래? 중력장만큼 해당되는 힘. S를 H. 그래서 mgh가 그 물체가 가지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에 해당되는 공식으로서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알겠죠? 단위는 당연히 줄. 그지? 두 번째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가 있냐면 EK라고 하는 키네틱 에너지, 일명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공식인데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냐면 2분의 1 MV의 제곱. 이걸로 이제 구한다고 되어 있거든. 그지? 그래 안 그래? 이 일에 대한 공식에 대한 그 뭐죠? 그것도 뭐에 의해서 결정된 거냐면 W는 FS. 네? 그러니까 W는 FS라고 하는 1공식을 통해서 이 에너지가 그 유도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너희들 몇 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냐면 8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그 과정이 좀 나와 있습니다. W는 FS에서 이 F에다가 뭘 대체해줬어?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 어떤 물체에게 힘을 가하게 되면 그 힘 때문에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게 돼요? 아니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 F에다가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대체해서 써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MAS 이렇게 바뀌는 거고, 이때 S를 뭘로 바꿔주면 돼? 운동하는 식. 가속도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그렇지. 마이너스 V 제곱. 그렇지. A가 이 물체가 지금 사실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면 등속 운동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 어떠한 임의의 시간 동안에 얘가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라고 하는 그지? 속도의 차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때 A 값은 T분의 V-V0가 아닌 뭐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시간 없을 때 쓰는 공식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에서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요 A 값을 우리가 이제 구해주고 싶은 거니까 ES를 저쪽으로 이항시켜줘 버리면 그지? 그래 안 그래? 뭐가 나와? 가속도에 대한 값으로 표시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A에다가 이 가속도 공식이 아니라 뭐? E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이 값을 대체해서 넣어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S가 어떻게 돼버려요? 약분 처리되면서 이게 뭐로 바뀌냐면 2분의 1 M V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0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근데 이 물체의 처음 속도는 얼마였어? 0이었지. 0. 처음에 멈췄다가 멈춰있는 물체에게 힘을 가해서 시작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 속도에 대한 부분으로 2분의 1 m이라고 하는 걸로 이런 관계로서 이 물체의 에너지의 크기가 결정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2분의 1이 어디서 나온 거야? 저 2분의 1이 어디서 나온 거야? 그렇지. EAS에서 나온 겁니다. EAS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 저 2분의 1 상수는 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던데 정체는 뭐였다? EAS다.
중학교 때는 안 가르쳐 주겠죠. 저 EAS를. 그지?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 저 운동 에너지 공식을 아마 유도를 안 해줄 거예요. 맞냐 안 맞냐? 맞아요. 아이씨 왜 안 꽂혀? 자, 이런 배경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한 가지 더 있어. 세 번째. 열에너지. 어? 열에너지. 열 에너지가 아니라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인데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는 그런 에너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명칭은 좀 너무 길죠. 그래서 줄여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탄성 에너지라고도 부릅니다. 탄성 에너지. 다른 말로는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용수철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 녀석은 길이가 L0. 원래 이제 자연 길이가 L0. 아직 늘어나지 않는 상태. 근데 내가 이 용수철을 이렇게 잡고서 쭉 늘릴 겁니다. 쭉 늘린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얘한테 뭘 준다는 얘기야? 뭘 준다는 거야? 늘리려면 뭐가 필요해? 힘. 그렇지. 힘을 가져. 힘을 주고 이 물체를 이렇게 늘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야. 그때 이제 변형된 길이를 이제 x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 나는 이 용수철에다 뭐 해준 거야 지금? 2를 해준 거죠. 힘을 주고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를 가지게 된 상황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 나는 이 용철에다가 뭘 해줬냐면 2를 해준 겁니다. 그럼 해준 1의 양만큼 이 용철에는 어떻게 돼? 해준 1의 양만큼 에너지가 저장되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어? 이렇게 쭉 잡아 당겨주면 내가 이 용철에게 해준 1의 양만큼 그 에너지가 공급이 돼가지고 그 용수철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요. 다시 되돌아가면서 위치 에너지에서 다시 무슨 에너지로 전환돼? 운동 에너지. 그렇지, 운동의 에너지로 다시 전환되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자, 이게 탄성 에너지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 탄성 에너지는 방금처럼 W는 FS 공식에서 유도가 됩니다. 여기서 S에다가 뭐 넣어주면 될까? 단성력. 탄성력이 아니라 땡기네. S가 이동거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변형된 길이 X로 대체해주면 되고 맞냐 안 맞냐? 그리고 F에다가는 뭐 넣어주면 돼? MA. 가. MA야? 이때 내가 땡기는 힘은 뭐와 같은 거냐면 용수철에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탄성력의 크기하고 같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F에다가는 KX라고 하는 탄성력의 크기를 넣어주면 돼.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용수철은요 땡기면 땡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땡기면 땡길수록 후기 법칙이 뭐였지? 변형된 길이가 크면 클수록 탄성력의 크기도 어떻게 돼요? 커지죠. 용수철을요 점점점 이렇게 늘리면 늘릴수록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커져가지고 나도 힘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 많이 줘. 점점점 더 많이 줘야 돼. 땡기면 땡길수록. 잠깐만, 그럼 F가 일정한 게 아니네. 맞잖아. 이 KX는 언제냐면 얘가 X만큼 늘어나 있을 때 그때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거든. 그때. 응. 그럼 내가 이만큼 늘렸을 때는 이 KX가 아니거든. 그치? 더 약한 힘이었을 거란 말이야. 이럴 때 쓰는 힘이 무슨 힘이라고? 평균력. 평균력을 쓰시면 된다고요. 그럼 평균력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외력과 탄성력에 대한 관련된 그래프에서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후기 법칙이 뭐야? 일정하게 늘어난다는 거 아니야? 용수철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때 가해주는 힘도 일정하게 늘어난 길이가 여기 X라고 할게요. X만큼 일정하게 늘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이 길이가 2의 길이 X라면 이때 평균 탄성력은 얼마야? 이때가 KX라면 그렇지. 정중앙에 해당되는 2분의 1 KX가 평균력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수철의 성질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뭐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다가 kx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2분의 1 kx를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kx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이게 그 유명한 탄성 에너지 또는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 또는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탄성력에 대한이란 말이 붙은지 알겠지, 그지? 아까 선생님 뭐뭐에 대한이란 게 어떤 뜻인지 다 가르쳐 줬잖아, 그래 안 그래? 물리학에서는 뭐뭐에 대한이란 게 그러한 힘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에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겠느냐 이 뜻으로 해석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게 원래 정식 명칭입니다, 정식 명칭. 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부릅니다, 탄성 에너지. 오케이? 그렇게 불러도 되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에서 다루는 에너지는 크게 이 세 가지다. 역학에서 한정해서 세 개 외에는 다루지 않아요. 다른 에너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너지에 대한 종류는 다 얘기를 해준 것 같고 마지막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언제 배웠던 거야 이거? 중3. 그렇지, 이것도 중3 때 나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중3 선행했던 사람들은 알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뭘 보고 역학적 에너지라고 그러는 걸까? 위치 에너지랑 그렇지.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론하고 마무리할 건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그 첫 번째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역학이라고 하는 학문 내에서 에너지는 아까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에너지는 우주 전체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정하다고 그랬지, 그지? 아씨, 이거 배경 설명 해줬냐 안 해줬냐 예전에? 그렇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이 그 정상 우주론이랑 해가지고 빅뱅 우주론이랑 해서 이거 다 차이 설명해 줬죠? 네. 네. 안 해줬냐? 네.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신 거. 해줬어 안 해줬어? 해주셨어요. 안 해. 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해주셨어요. 네. 빠졌나 그때. 아니야 오늘 특강비. 오늘? 오늘 말고 오늘 특강비.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해줬냐고 선생님이. 빅뱅 이론이랑 정상 우주론 차이점 알려줬냐고요. 정상 우주론 처음 듣는 안 해줬냐? 자세하게. 자세하게 안 해줬지, 그지? 그냥 대충만 얘기해줬지 아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갖다 해석해 볼 때 좀 필요하니까. 1900년도 초에요.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이렇게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지? 지금 현재 우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엄청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그지? 그래서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우주의 형태를 모델로서 제시를 해서 닫힌 우주, 열린 우주, 평평한 우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세 개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우주의 모습을 예측을 합니다. 네, 엄청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열린 우주는 뭘 의미하는 거야? 계속해서 팽창하는 우주. 네, 정적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그 공간상의 그 커짐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우주. 닫힌 우주는 뭘 의미하는 걸까? 그냥 크기가 이번에는 수축하는. 왜냐하면 폭발이란 거의 최종 형태는 뭡니까? 다시 수축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자신이 갖고 있던 에너지를 발산시켰다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수축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현대 우주는 닫힌 우주일까? 라는 의미에서 닫힌 우주. 그럼 평평한 우주는 뭘까요? 정적인 거. 그렇지, 정적인 우주.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팽창하려고 하는 비율과 수축하려고 하는 비율이 일정해서 지금 현재 우주의 그 지금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우주의 형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 네. 그래서 한때는 그 우주 상수라는 걸 이용해서 우주를 큰 방정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개또라이지, 그지? 어떻게 우주를 방정식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냐? 그래 안 그래? 우주의 규칙성을 방정식에다 포함을 해놓고 그때 썼던 상수들이 막 우주 상수이 뭐니 뭐 이런 것들을 넣었다고. 그러면서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는 그런 함수 관계로서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뭘 발견해버려요? 안드로메다 은하를 발견하지.
그리고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발견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슨 현상으로? 적색편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맞냐 안 맞냐?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적색편이 청색편이 들어갔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우주의 저기 다른 은하를 봤는데 그 은하가 우리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돼요. 걔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우주와 우리와의 거리가 직접적으로 멀어지는 걸까? 아니면 공간상의 멀어짐이 생기는 걸까? 그렇죠. 그걸 갖다가 과학자들은 풍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 그지? 훅 불어가지고 이제 풍선이 커지면 네, 점과 점으로 구성되어 있던 별들이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야. 공간상의 커짐으로써 발생되는 멀어짐과 직접 이동에 의해서 좌표의 변화에 의해서 멀어지는 건 얘기가 다른 겁니다. 맞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처음 들어본 거냐? 어쨌든 그런 현상이 발견되면서 정적인 우주야 아니야? 아니죠. 팽창하는 우주였던 거죠? 허블에 의해서.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도계자를 하죠. 내 인생 최대 실수다. 우주 상수를 집어넣은 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거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처음으로 물리학계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허블 때문에 처음으로 아주 아인슈타인이 자존심을 상했던 그런 날이었던 거죠. 근데 현대학 이론에서는 평평한 우주래요. 예. 네. 예. 현대 물리학에서는 다시 발견된 건데 팽창하는 우주가 아니래요. 정적인 우주랍니다. 지금 과학자들의 정교한 측정에 의해서 팽창하는 우주인 줄 알았냐? 미안하지만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 평평한 우주로 다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그때 그 우주 상수가 다시 대두되고 있어. 와, 이 사람 진짜 천재였네. 옛날에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인슈타인이 많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냥 그래. 진짜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지금 최근에 이제 밝혀진 거는 팽창 비율과 수축 비율이 거의 비슷하대요. 지금 우주가. 그래서 팽창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이제 팽창이 아니고 수축되는 비율까지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거의 정적인 우주에 가깝다. 보인 것만 팽창하고 있었던 거죠. 네? 보인 것만 팽창하고 네, 있었던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였던 거고 적색 편의는 이제 단편적인 모습이었던 거고요. 전체적인 우주의 모습은 왜냐하면 그때 사실 그 허블이 발견됐던 것도 대단한 거였거든요. 외부 은하를 발견한 건 참 대단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허블이 외부 은하를 발견되기 전까지는 우주의 크기는 우리 은하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고 해요. 10만 광년. 네, 우주의 전체 크기는 우리 은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은하만한 게 수백 쪽에 막 존재했죠. 그래 실제 우주는. 네. 이제 그런 여러 과학적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1900년 초에 어떤 사상이 도입되냐면 우주의 그러면 그 탄생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때 두 과학자가 이제 그 자신의 이론에 대한 부분이 서로 이제 상충을 하고 서로 이제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호일의 정상 우주론. 하나는 원래 이제 가모프라고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원래 가모프는 아니었고, 가모프는 아니었고요. 가모프보다 더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 왜? 그 우주가 이렇게 공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닫힌 우주는 평평. 그런 의미가 아니야 또. 네가 생각하는 우주는. 우주의 끝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우주의 끝에 가면은 뭐 벽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우주의 끝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잘 생각해봐. 내가 보고 있는 별빛이 있어. 만약 그 별빛이 사실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이 떨어져 있는 놈이 알파 센타우리라 그래가지고 4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의 빛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면 몇 년 전의 빛을 보고 있는 거야? 4년 전의 빛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 그 별이 지금 막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4년 전의 빛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그 빛을 내가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따라갈 거예요. 따라갈 거라고요.
그러면서 우주를 만약 여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희들 퀘이사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퀘이사는 언제 생성된 거냐면 우주가 탄생한 지 몇 억 년밖에 안 지난 이후에 초기 엄청난 크기의 그 별들이 모이고 그 별들 중에서 그 몇몇 별들은 굉장히 빠르게 폭파하고 산화되는 과정에서 블랙홀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별들을 무수히 많이 빨아들이는 그런 천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을 일명 준성, 퀘이사라고 부르죠. 퀘이사. 실로 어마어마한 제트를 뿜으면서 엄청나게 밝게 빛나던 은하예요. 은하. 별이 아니라 은하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별을 개걸스럽게 처먹는 아주 위험한 항성체였습니다. 아니 항성체가 아니라 은하였어요. 은하. 근데 우리가 별을 관측하다 보니까 퀘이사를 이상하게 막 빛나는 별을 발견했거든요. 별은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 그래서 저 너무 빛나게 빛나는 저놈의 정체는 뭘까 해봤더니 무려 200억 광년 아니 100억 광년이 떨어져 있는 그런 항성체였던 거야. 그럼 내가 그 빛을 본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그래 100억 년 전의 빛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 내가. 맞냐 안 맞냐? 맞아요. 내가 만약 우주를 여행해서 계속해서 그 빛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 늙어 죽어요. 늙어 죽는 게 아니라 안 죽는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그 빛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뭐가 나올까 이 말이야. 200억 년 전에 준성을 보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시간을 거꾸로 돌아간 느낌이지. 맞냐 안 맞냐? 맞잖아. 우주의 끝은 그럼 언제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따져보면 빅뱅입니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우주의 끝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야? 아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정해진 한정된 공간 그 안에 별들이 존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주는 관측하는 지점이 항상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가 우주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 아무도. 그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보고 있는 우주는 이만큼이었단 말이지. 내가 날 중심으로 봤을 때. 하지만 내가 여기로 이동하는 순간 우주의 크기는 다시 이만해집니다.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주는 철학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실제 영재학교나 그런 데서는 지구가 이런 천문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인간들 참 이 존만한 지구에서 참 우주는 그렇게 넓은데 젖도 아닌 먼지도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참 별 짓거리를 다 하면서 사는구나. 사람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뭘 안 하게 됩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공부를. 진짜로요. 해서 뭐하냐? 우주에 먼지도 못한 쓰레기가. 그래 안 그래?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좀 편리하게 자기 편리하게 자꾸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 이렇게 이 쬐끄만 우주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그지? 그래 러시아는 뭐야 대체? 뭐 얼마나 오래 산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야? 뭐 얼마나 넓게 산다고? 막 이러면서 해? 그지? 어쨌든 천문학은 좋아할 만한 파트는 안 됩니다. 그냥 흥미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자 가모프란 사람하고 호이디안 사람이 우주의 탄생 이론에 대해서 경합을 벌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게 빅뱅 이론이라고 너희가 알고 있는 이론이랑 호일의 정상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서로 경합을 펼쳤는데, 이때 두 이론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뭐였냐면 폭발 이론이었습니다. 네, 아니 우주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폭발 아니면 뭘로 증명을 하냐? 뭐 어떤 형태일까 그게? 그래서 그때 당시 모든 우주론들은 폭발 이론이었습니다. 폭발 이론. 네, 폭발 이론이었다고. 뭔 말인지 알지, 그지? 네. 왜냐하면 너희들이 빅뱅 이론이 뭐야 그럼? 우주 팽창 이론이요. 대폭발 이론이요. 이질하라고 했다고. 다 그랬어. 그 폭발할 이론이 아닌 게 없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때 두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우주 밀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주 밀도. 그러니까 호일은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왜? 보면 알잖아. 우주를 관측하면 별이 죽기도 하고, 그지? 죽였던 별이 다시 또 살아 또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별들이 좀 더 은하를 형성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런 별들이 적었지만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그런 은하들도 점점 많아지고 막 이런 모습들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물질도 계속 같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냐 안 맞냐? 즉 처음에 10개의 입자가 있었다면 팽창한 이후에도 더 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졌을 테니까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주의 밀도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팽창하더라도 팽창하는 만큼 새로운 물질도 만들어지고 에너지도 새롭게 형성되는 거고. 파동학에 의하면은 물질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생성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에너지도 계속 생성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떠냐? 그럴싸하냐? 그때 당시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는 그럴싸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누구를 지지했어요? 호일을 왜냐면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거든. 이 사람은요? 독일. 러시아. 그럼 너희들 봐도 에이씨 이거 소련 그때 소련이었어 이거. 공산주의 새끼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좋아하냐?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한줄 맞다. 뭐? 그거 뭐야? 무슨 이유만 공산주의 뭐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있으면 간첩이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산주의는 그게 좌파하는 공산주의가 아니고요. 사회주의고요. 이거는 그렇긴 한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공산주의 얘기하면 안 되지. 공산주의는 독재국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북한 얘기하는 북한. 뭐 이재명 얘기하는 줄 알았냐?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정치 같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같은 거 얘기 안 해. 사람이 있으세요. 시끄러워 새끼야. 빅뱅 이론은 이와 다르게 어떤 이론을 펼쳤었냐면 우주의 처음 탄생 우주 초기에 그 우주가 갖고 있던 에너지는 우주가 팽창한 그 과정에서 늘 일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입자가 10개가 있는데 얘가 부피가 팽창했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입자들도 같이 같이 이렇게 흡혈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우주의 밀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얘는 우주의 밀도가 감소하는 그런 우주였습니다. 그때 당시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론은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허무맹랑했습니다. 허무맹랑했어요. 아니 그러면 처음에 점으로 시작했던 그 우주의 전체 에너지가 거기에 다 집중돼 있었다고?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뭔 개소리야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때 이걸 지지하던 과학자들이 이 이론이 원래 빅뱅 이론이 아니었어요. 근데 큰 텅. 근데 너무 폭탄 이론. 큰 병신 같은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뱅이라고 하는 폭탄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폭탄하면 어떤 느낌이야? 펑이 아니라 좀 그 뭐랄까 너희들은 아직 그런 말 안 써. 선생님 때만 해도 이 폭탄이란 말이 굉장히 좀 사람을 비하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팅을 나가면 폭탄 처리반이 따로 있었습니다. 뭔 느낌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그 미팅 나가면은 남녀를 떠나서 좀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게 참 얼굴을 좀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보면 또 그런 거 사람들에게 폭탄 나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폭탄 떴다. 이게 그 의미의 뱅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그냥 뱅도 아니고 무슨 뱅? 빅뱅! 얼마나 비하던 말이었겠어요. 그래 안 그래? 이게 워낙 많은 과학자들이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화돼 버렸어요. 일반화돼 버렸어.
이 이론 이름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이 이론은 소수론이었어요. 소수론. 지지하는 과학자 거의 없었어.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후대 과학자들이 봤을 때 누구의 증거가 계속 발견돼? 이게 아니라 이 이론에 대한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빅뱅이라고 하는 요 그때 당시 계속 쓰던 일반화된 이 이론을 우주 대폭발 이론이라고 미화시키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희들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우주. 그렇지, 우주, 유니버스.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 법칙을 위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즉 에너지라고 하는 건 절대 새롭게 생성되거나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 윤호야? 사라지거나 아니면 새로 생기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의 전환만이 일어날 뿐이다. 이게 기본적인 모토라고요. 그럼 역학에서도 네. 역학에서도 이런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잖아. 일반적으로 쌍을 이루는 에너지들이 있다고. 쌍을 이루는. 그지? 이놈이 줄어들면 그 반대로 증가하는 그런 에너지들을 쌍으로 묶어가지고 그놈들을 묶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야. 근데 이때 이 위치 에너지 빠졌어. 뭐에 대한 위치 에너지야? 중력에 대한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 이게 첫 번째 쌍이 되는 놈이고 또 있어. 두 번째 쌍이 되는 놈이. 뭘까? 그렇지. 탄성 위치 에너지. 요거와 운동 에너지도 무슨 역학적 에너지로서 한 쌍을 이루는 그런 에너지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이 두 개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근데 이 둘의 합이 어떻다고요? 이 둘을 합하면 항상 어떻게 되겠어? 이론하고 일정하다. 항상 일정해야 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수식으로 써줘야 되나요? 아니요. 이건 수식으로 암기하는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네, 이론적인 부분들을 수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때그때마다 변경해가지고 적용시켜가지고 풀어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기본적인 에너지에 대한 이론은 다 했어요. 뭐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관련된 문제를 좀 몇 개 풀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기본 문제, 개념 기본 문제만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자, 그 너희들 책 92페이지에 한 10문제 나와 있는데 자, 3개씩 끊어서 갑시다. 1, 2, 3번 빨리 풀어보자. 너무 쉬우니까 금방 할 거예요. 네. 자, 풀어봐 이제. 이제 더 이상 설명해줄 이론도 없어. 더. 빨리 갔다 와라. 곧 있으면 이제 전자기학 들어가야 된다. 예. 전자기학. 와. 왜? 역학이 더 편했냐? 진짜기야. 전자기학이 훨씬 편한데 원래. 전자가 그리고 현대인이라면 역학보다는 뭘 잘해야 돼? 전자기학을 잘해야 돼. 전자기학을 잘해야 돼. 너희들이 나중에 갈 공과대학이 다 전자기학입니다. 역학보다는 전자기학이 훨씬 더 써먹을 때가 많아.
힘들어. 지겨웠다. 오늘 6시간 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한 10 몇 분밖에 안 남았네. 나또 7층 가야지. 값이 이상. 7층 왜? 내가 아, 폰. 그냥 4층에다 하나 두면 안 돼요.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핸드폰 너 가져가면 어떡해. 잠궈 어제 잠궈놨는데. 그러면 영원에는 자물쇠로 해놓고 그러면 너희들이 상담실에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요청을 해봐. 몇 년 전에는 그냥 폰에다 담아두면 가져가시고 저희 끝낼 때 와서 주셨는데. 근데 너희들이 자꾸 폰을 이상하게 활용을 하니까 그러지. 아니 끝낼 때 직접 와서 주셨거든요. 쌤들이 귀찮으신 건지 선생님들이 너희들 폰 관리할 시간이 어딨니? 그것도 다 신경 써야 될 일인데. 안 그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뭐. 자, 1번의 답은 니은입니다. 니은. 그죠? 2번의 답은 그냥 50줄, 별것도 없고. 3번의 1번은 60줄, 2번은 2루트 10입니다. 2루트 10 m/s. 자, 이건 뭐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이론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뭐 네, 이해 안 될 게 없죠. 그게 필요한 게 있습니까? 야, 아 지금 다시 부를게. 1번의 답은 니은이야. 빨리 채점해 둬. 빨리. 1번의 답은 니은, 2번의 답은 50줄, 3번의 1번은 60줄, 3번의 2번은 2루트 10. 다 맞았냐? 4번, 5번 풀어봅시다. 야, 혹시 질문할 거 있니? 1, 2, 3번 중에서? 없어? 넘어가고 보면 3. 1번은 지금 1번의 디귿은 그 마찰이 없고 수평인 얼음판에서 물체가 미끄러질 때잖아. 미끄러진다는 얘기는 중속 그냥 이동거리만 갖고 있는 거고 힘이 없는 거죠. 얼음판이니까 마찰력도 작용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물리학에서 희한하게 얼음판은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만 그래. 문제에서. 야, 그냥 4번부터 10번까지 다 풀어버리고 다 푼 사람은 쉬자. 우리 아저씨처럼 웃어 쟤는. 문제가 너무 쉬운 것밖에 없대요. 쭉 한번 풀어봐라. 선생님이 좀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거 여기가 다 아 일이구나. 다 풀어. 개념 개본 아니 기본 문제 같은 경우 그냥 오늘 끝내버리자 그냥. 다음 주에 그 적용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중요한 것들. 다음 주에 이 책을 읽고는 끝내버립시다 그냥. 폭력 분위기. 이게 뭐야?
3분 후에 풀이 들어갑니다. 3분 후에. 수철이 최대 압축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압축되었으니까 변형된 길이를 x만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에너지만큼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저장될 정도까지 압축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에너지가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그때 외력이 한 1이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니 그 에너지만큼 갖게 되는 변형된 길이가 얼마입니다. 적용이 잘 안 되냐? 네. 저희가 그냥 최대한 꽝 넣으면 그게 가장 많습니다. 아니 얼마만큼 얘를 눌러줬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왜냐면 얘를 P점에서 0.2m까지 당겼다가 가만히 놓았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이때 끝까지 가는 거잖아. 아, 6번 꽈비기. 맞아, 족밥이지. 발표시키는 거. 에이, 이 정도는 다 맞출 걸. 그건 아직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8번이 조금 뭐 2차 방정식이라서 그냥 해구하는 방법으로만 구하면 되고. 자, 다 맞춰 봅시다. 4번의 답은요. 1번은 50줄, 2번은 마이너스 30줄. 그지?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3번의 답은 20N입니다. 알짜 힘은 20N. 자, 5번의 답은 1번은 100줄, 2번은 20m/s, 6번의 1번은 16줄, 2번의 답은 4m/s, 7번의 1번은 1m/s, 2번의 답은 1줄, 8번의 답은 0.5m입니다. 0.5m. 그죠? 0.5m. 그 다음에 9번까지 푼 사람 있나? 9번의 1번은 6줄입니다. 2번의 답은 4m/s.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의 1번은 6m/s고요. 2번의 답은 1.8m입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몇 번? 4번에 3번에서 4번에 3번. 알짱이 한 1이면 20줄 아니에요? 알짜 힘만 구하라고 되어 있어. 달자 힘이 아, 그러네. 20N에 1m 20줄이겠네. 맞네. 미안해. 다음 또 8번. 7번. 7번은 이렇게 하면 돼. 7, 8번 하면 되겠네. 자, 7번은 물체가 5점에 도달했을 때 속력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5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야 지금? 원래 그 늘어나지 않았을 때가 5점이지, 그지? 맞냐, 안 맞냐? 아니야? 맞잖아. 원래 이렇게 이제 전혀 늘어나 있지 않는 이 5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P점까지 쭉 늘리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때 변형된 길이가 0.2m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때 0.2m만큼 늘렸으면 내가 이 용철에다가 1을 해준 것이고 그 1에 해준 양만큼 탄성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때 탄성 에너지를 구해보면 되죠. 2분의 1에 아까 이거 얼마 나왔냐? 용철 상수가 50이니까 50 집어넣고 그 다음에 0.2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게 몇 줄 나오냐면
얼마냐 이게 50에 0.4에 1줄 나오네 1줄 그지 그냥 이거 1줄이거든요. 그러면 1줄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이렇게 쭉 저장됐다는 얘기인데 요 놈을 놓는 순간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다시 되돌아가면서 이 물체를 잡아 당겨주니까 그 힘에 의해서 속도를 갖게 될 것이니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막 쭉 쭈그러듭니다. 그때 여기면은 이 에너지가 모두 뭐로 전환됐을 거야?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시점 아니겠느냐?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왔을 때는 아직 속도가 최대 속도를 가진 상태로서 그지? 이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 전환됐을 테니까 1줄은 2분의 1에 M은 요거 몇 킬로짜리냐? 2kg입니다. 2kg에 V의 제곱으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V는 1m/s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여기서 지금 1m/s가 되는 거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 아까 이게 1줄이었잖아 그지? 그 에너지만큼 얘를 다시 찌그러뜨릴 겁니다. 1줄만큼 맞지? 그때 다시 얼마만큼 들어갈 거야? 찌그러 들어갈 거야? 늘어난 거하고 똑같은 양만큼 다시 찌그러져 들어가겠지. 그지? 그래 그래. 다시 0.2m가 압축되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거 가만히 냅두면 바닥 사이에 마찰력 없으면 무슨 운동을 하게 될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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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하는 진동 운동을 하게 된다 실제로. 에너지 전에 계속 일어나면서 단 바닥 사이에 마찰력이 없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다시 압축되었을 때는 그러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다시 저장되겠는 건데 그때도 1줄만큼 압축이 돼서 그지? 그 정도만큼 1줄이 다 가지고 있을 만큼 압축이 되는 상황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2번은 그냥 1줄이라고 쓰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처음에 높이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고 밑에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놈이 1m를 낙하한 다음에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1m를 낙하한 다음에 그게 끝이겠냐? 1m를 낙하한 상황이면 얘 여기서 뭐 갖고 있어? 운동에 아직 속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찌그러뜨릴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X만큼 찌그러뜨린다고 가정을 하면 위치 에너지는 얼마만큼 감소해? 1m에다가 X를 더한 만큼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감소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 운동 에너지는 다시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얘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로 모두 전환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보면. 방정식 어떻게 세우는데? mg의 1 플러스 x 그지? 이거는 2분의 1 kx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때 1kg짜리니까 요게 10이고 k 값이 나와 있지 않나 이게? 120으로 나와 있네요. x는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생각 문자고. 그러면 이게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이수분해 하면 되잖아, 그지? 2x 마이너스 1인가, 그지? 그다음에 3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올 건데 x는 3분의 1 아니면은 0.5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그지? 그냥 그래. 근데 변형된 길이가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것은 이제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0.5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 이해되지, 그지? 이렇게 해주면은 8번은 끝. 그 다음에 나머지 9번하고 10번은 별로 어렵진 않던데 필요하냐? 풀이가? 아닙니다. 충분하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험 보러 끝나자. 너무 싫어. 시험 시험을 10시 20분에 볼 걸? 20분에 봐요? 30분 안 돼.